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합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이제 경제에 대한 얘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신용 점수를 올려야 하는데 주거래 은행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답은 주거래 은행이 필요합니다. 자, 이와 함께 다섯 가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나눠 볼까 합니다. 자, 신용 점수를 올리는 방법, 다섯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자, 모든 것이, 돈을 빌리고 갚고, 뭐, 대출, 이런 부분, 연체가 없어야 되는 게 가장 기본이죠. 자, 그렇지만 가장 좋은 것은 돈 안 빌리고, 그냥, 내가 있는 자산에서 쓰면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꼭 필요할 때는 어떻게 신용을 지켜야 할지, 이런 부분, 이런 방법들이 이제 전략도 좀 필요하다 하는 게, 최근 은행가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자, 가장 좋은 거 첫 번째, 주거래 은행을 지정해서 활용을 해라. 저의 경우도 이제 예전에 직장을 다닐 때부터 사업을 하고 이런 은행, 아직도 그 은행이 주거래 은행입니다. 이제 물론 부거래 은행 해서 한두 군데가 또 있기는 합니다만 주거래 은행을 이렇게 쭉 지속하는 게 신용 관리에 도움이 된다. 자, 주로 금융권에 이제 1은행, 뭐,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은행들의, 하나를 급여부터 해서 이렇게 쭉 진행을 하고 실적이 쌓이다 보면 아무래도 은행에서, 신용 점수를, 높이 줄 수밖에 없죠. 이건 뭐 가장 기본이에요. 그래, 단골이 필요하다. 자, 두 번째, 신용카드. 신용카드를 뭐 안 쓰면 신용이 올라간다. 그건 아니에요. 뭐 일정 신용카드를 쓸 수 있으면 써주는 게 오히려 신용 점수에는 도움이 됩니다. 자, 여러 가지 뭐 이제, 신용카드의 그 한도액을, 우리가 카드를 신청하면 뭐 처음에 대략 뭐, 작게는 어떻게 뭔데 뭐 500만 원, 뭐 1000만 원, 월 쓸 수 있는 한도를 줍니다. 물론 처음에 카드가 나올 때 그 신용을 보고 한도를 줍니다. 저의 경우도 이렇게 한도를 줄입니다. 제가 오히려, 이거 혹 잘못되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한도액을 좀 줄여요. 많이 줄여서 이렇게 활용을 하는데, 카드사가 이제 최대 한도로 설정해 준 그 금액에 뭐 풀로 다 쓰는 건 오히려 신용 점수에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그 뭐 정해진 한도에서 30에서 많게는 50% 정도. 그 한도 내에서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신용 점수에는 더 도움이 된다. 자, 세 번째예요. 세 번째, 우리가 신용카드를 이렇게 또 뭐, 이렇게 권유에 의하고 안면에 의해서 이렇게 또 발급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다 보면, 이게, 오래된 카드를 오히려 버려버리고 새로 받은 카드를 많이 쓰고, 이건 오히려 신용, 관계에서는 마이너스다. 오히려 이제 장기간 오래 사용하고 무연체 경력이 없고 이런 상황 같으면 오래된 카드를 오히려 가지고 최근에 발급된 카드를 없애는 게 신용 점수에서는 오히려 더 유리하다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자, 여기에 이제 체크카드도, 어, 꾸준히, 한 달에 한 30만 원 선에서 50만 원 사이 이렇게 꾸준히 30만 원 이상 이렇게 써주는 것도, 점수에, 포인트에, 여기 뭐 전문가들은 1점에서 4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꾸준히 이렇게 써주게 되면 체크카드로 인해서 신용 점수도, 될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카드론, 카드론, 뭐 이런 대출, 현금 서비스, 이런 부분은 웬만하면 안 받는 게 좋다. 또 카드로 인해서 혹시 뭐 카드론 대출을 받게 되면 한 번에 필요한 금액을 한 번에 받아야 된다. 뭐 찔끔찔끔 이렇게 받다 보면 관리 입장에서는 아 이게 돌려막게 하는 거구나. 어? 여기 빼서 뭐 이게 급한 걸 메꾸는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으니까 안 받으면 좋은데 만약에 카드론이나 대출을 받게 된다면 일시에 딱 정해진 금액을 한 번에 받는 것이 신용점수에는 유리하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자, 물론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신용점수가 이게 사실 뭐 대출이라든지 이런 때 필요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지금 몰라요. 우리가 뭐 중년 이후로는 크게 이렇게 대출 받을 일도 별로 없고, 뭐 우리가 아파트 집 사고 젊을 때 그때는 뭐 대출에 대한 뭐 이자가 1, 2%도 크니까 이런 부분인데 어찌됐든 뭐 신용은 좋으면 좋으면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특히 이제 젊은 분들은 신용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요즘 급여만 가지고 뭐 아파트를 하나 구입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니까 신용 관리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5가지 신용 관리 5가지 자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주거래 은행을 가져라. 자, 두 번째 신용카드 한도액 조절이 필요하다. 신용카드 한도액이 예를 들어 1,000만 원인데 1,000만 원 풀로 다 쓰는 게 아니고 한 300에서 500 사이 이렇게 쓰는 게 신용 점수에 도움이 된다. 그 다음에 체크카드 활용하는 거, 그 다음에 오래된 신용카드는 오히려 더 보관을 하고 최근에 만든 걸 버려주는 게 오히려 낫다. 자, 웬만하면 카드론이나 현금 서비스는 안 받는 게 신용 점수를 올리는데 도움이 된다 하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오늘 경제에 대한 부분 2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탑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탑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경제 3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께 제가 한번 질문을 좀 드릴까 합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는 일시불로 바로 지금 10억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10년 뒤에 100억을 받을 것인지 이런 질문이 오면 여러분은 어떠한 선택을 하실런지요? 오늘 우리 경제에서는 일시불로 받을 수 있는 금액 그리고 10년 뒤에 내가 받을 수 있는 2가지의 형태에서 여러분께 선택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금액에 따라서 1억이냐 아니면 10년 뒤에 10억이냐 아니면 5억이냐 50억이냐 오늘 제가 제시했던 건 10억이냐 아니면 10년 뒤에 100억이냐 이런 금액의 차이가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대부분은 아니에요. 그 상황이 엇비슷합니다. 엇비슷해요. 그 갭차가 일시불로 받겠다고 하시는 분, 그리고 아니다, 나는 10년 뒤에 받겠다. 이런 차이. 경미하게 10년 뒤에 받겠다 하는 이런 분들이 조금 더 많아요.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한데. 자, 문제는 뭐냐? 지금의 10억과 10년 뒤의 10억은 화폐의 가치가 과연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 이게 가장 관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물론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10년 뒤에 10억을 받기보다 10년 뒤에 100억을 받는 게 훨씬 가치가 더 있겠다고 생각은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화폐의 시간 가치라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바라다 봤을 때, 어찌 될 줄은 몰라요. 사실, 그죠? 지금 현대 상황, 우리가 느끼는 상황에서는 10년 뒤에 그 10배를 받는 게 훨씬 지금 좀 낫다 하는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만, 자, 쉽게 말하면 시간이 흐르면서 돈의 값어치가 좀 달라진다 하는 그런 정의가 있습니다. 자, 화폐 시간 가치를 이렇게 따져보면 가장 쉬운 방법은 이자입니다. 이자. 뭐 사채 이자처럼 연 30%, 40%뭐 이렇게 받는다면 지금 현재 그죠? 어, 받기보다는 그냥 이자로 받는 게 안전하고 그냥 보장이 되는 그런 거지만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자율이 변동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제 은행에 예치를 하면 주로 이제 그냥 정해진 이자율 가지고는 크게
내가 와닿지가 않으니까 이제 복리, 복리 이자로 이렇게 보더라도 10년 뒤에 그 10배는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금액이에요. 상당히 어려운 금액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뭐 연복리 5%로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빌려준다 한들 3년 뒤에 보면 약 115만 원 정도 복리 5% 기준으로 그리고 그게 뭐 예를 들어 300년 이렇게 갔어도 뭐 432만 원 정도 금액밖에는 형성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개념으로 볼 때는 10년 뒤에 뭐 예를 들어 10배로 받는 게 훨씬 좀 유리하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또 고려를 해야 될 게 인플레, 물가 상승률. 이거는 특정 통화 구매력이 시간이 이제 지남에 따라 감소하는 것. 물가 상승 때문이기도 합니다. 뭐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대체적으로 평균 잡는 게 쌀 한 가마 80kg 기준으로 우리가 물가를 예전에는 많이 측정을 했었는데 지금 우리가 느끼는 감이 예를 들어 뭐 만 원이 1만 원이 물가가 5%가 올라버린다. 그러면 1년 후에 그 만 원의 가치가 5%가 물가가 상승이 되면 9,500원 정도의 가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화폐 가치, 뭐 시간 가치로 해서 복리로 내가 이자를 받는 거, 물가 상승률 이걸 고려해도 지금 당장의 일시불로 받는 금액보다는 10년 뒤에 10배로 받는 게 훨씬 지금 현재로서는 금액이 많이 받고 그게 확정이 되고 보장이 된다면 10년 뒤에 받는 게 훨씬 유리하다 하는 게 생각이에요. 물론 제가 오늘 방송 끝나고 여러분들에게도 이 설문 조사를 한번 남겨볼까 합니다. 다른 매체에서 측정을 했을 때는 52대 48 정도가 나왔네요. 저도 10년 뒤를 제 개인 생각을 알려드린 건 좀 그렇긴 한데 저도 10년 뒤에 를 받는 게 좀 유리할 것 같다 하는 그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오늘 경제 세 번째 시간 제가 오늘 제시하는 10억 원 일시불로 받을 것이냐 아니면 10년 뒤에 100억을 받을 것이냐 이 선택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께 한번 여쭈어 봤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탑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탑입니다. 자, 지식 경제 시간입니다. 자, 8월은 이제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8월 31일까지 납부를 해야 합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뭐 8월 주민세 깜빡깜빡합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뭐 잊지 말고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 주민세입니다. 자, 그런데 이달은 이제 공교롭게도 8월 31일이 공휴일입니다. 그래서 9월 2일 월요일까지 그러니까 31일 9월 1일이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9월 2일 날 월요일 날은 여러분 지금 제가 방송을 하지만 잊지 마시고 꼭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주민세는 과연 무엇인가요? 하고 이렇게 묻는 분들이 또 계세요. 자,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거주자에게 부과하는 그런 세금입니다. 이 세금을 걷어서 이제 도로나 공원, 지역의 공공시설을 정비하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서비스에 사용되는 그런 세금입니다. 자, 그러면 주민세는 누가 내냐? 대상. 크게는 이제 개인, 그리고 이제 사업자, 그리고 종업원, 급여를 받는 이런 세 분류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개인분은 7월 1일 기준으로 그 지자체 내에 주소지를 둔 세대주가 대상이다. 집에 5명이 거주하지만 전부 각각이 내는 건 아니고 세대주가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사업자는 주민세, 지자체, 그 지역에 사업수를 둔 개인이나 법인이 대상이 됩니다. 자, 단 부가가치세 가세 표준이 8천만 원 이상
이상인 경우에만 납부를 하게 됩니다. 자, 종업원의 주민세, 이제 지자재 내에 있는 사업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급여를 받는 임직원이 대상이 됩니다. 월 평균 가세급여 총액이 1.5억, 그러니까 1억 5천이 넘는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자, 주민세는 언제 내냐?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이 기간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자, 이 기간에 이제 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이렇게 붙게 됩니다. 자, 주민세는 은행에 방문하거나 스마트폰 또는 계좌이체, 신용카드 결제, 간편 결제, ARS 등을 통해서 이렇게 낼 수도 있습니다. 단 지금 이달 8월은 이미 30일 오늘 이제 지나버렸잖아요. 그래서 내일 토요일이 되기 때문에 9월 1일 또 일요일, 그러니까 9월 2일 월요일 날은 대상자 8월 달에 주민세를 납부를 하셔야 되는 분들은 잊지 마시고 월요일 날은 꼭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답이었고요. 경제에 대한 지식을 말씀드렸습니다. 답이었습니다.